안녕하세요. 현성 기자입니다. 북미 대화가 잘 진행돼서 하루빨리 북한을 여행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텐데요.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최근 북한을 다녀오신 이금주 씨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오셨는지, 그리고 북한 여행 경비 및 물가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어보려고 합니다. 금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보스턴에서 살고 있는 중학교 교사이자 시민평화운동가인 이금주입니다.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북한을 방문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일정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7월 31일에서 8월 7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평양, 개성, 판문점 등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북한을 방문한 것은 제가 매사추세츠 코리아 피스 캠페인이라고 하는 평화운동 단체의 공동의장인데, 이 단체가 주로 미 상하원 의원들과 지역 대중들을 상대로 한국 전쟁 종식과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방북은 이 단체의 대표와 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PTN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 동포 연대의 홍보부 특파원 자격으로 방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우리 제 동포들의 열망을 전달하고, 또 방북 이후에 제가 전 세계인들에게 북한의 모습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여행 경비는 얼마나 들어갔나요? 이것은 북한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행 경비는 여행에 함께하는 사람의 인원수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제 저는 이번에 혼자 갔기 때문에 좀 경비가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북한 여행 경비는 교통비하고, 그리고 호텔에서 자는 숙박료, 그리고 끼니를 해결하는 음식과 그리고 입장료 이런 건데, 왜 호텔도 둘이 같이 방을 쓰면은 그 경비가 반으로 줄잖아요. 그리고 북한 여행의 경우에 평양에서 다닐 경우에는 하루에 25달러로 계산이 되고, 그리고 평양 밖으로 나갈 경우에는 1km당 1불씩 계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판문점 왕복을 어쨌든 400km로 잡아서 400불을 냈고요. 그리고 평양에 있는 경우에는 25불을 내서 교통비로만 한 550불 정도가 들었어요. 예, 그거 한 가지 예이고, 그래서 그 여행에 참여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고 또 뭐 먹는 것도 싼 곳에 가면은 더 싸게 다닐 수 있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 경비는 그야말로 좀 자기가 어떠한 취향으로 어떠한 곳에 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 여행 갈 때는 여행자 보험을 드는데 북한에 갈 때도 여행자 보험을 드셨나요? 저는 여행자 보험을 들지 않았습니다. 들지 않았고, 그냥 제가 사실은 북의 사정을 자세하게 몰라서 출발하기 전에 모든 상비약을 한 10여 가지 상비약을 미리 다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전혀 아프지 않고요. 예, 너무너무 잘 다녔고, 그리고 제가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 북녘 동포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차원으로 유경 안과 종합병원하고 뭐 치과병원, 그리고 옥류 아동병원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오는 길에 안내원에게 물었습니다. 나와 같이 관광객이 이렇게 평양이나 아니면 뭐 개성 이런 데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이용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더니 평양에 친선병원이 있대요. 그 외국인이나 관광객들, 그러니까는 북한 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친선병원을 이용을 하고 이제 아마 치료비를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얼마인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북한 주민들은 모든 치료비가 무료예요. 근데 우리들은 돈을 내야 되겠죠. 공항에서 이제 입국 심사를 다 마치고 나왔을 때 그 여행사 관계자분들을 만나기는 쉬웠나요? 저는 여행사를 통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영국의 뭐 파이오니아, 그리고 어쨌든 몇 가지 여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경비 말씀을 하셨는데, 여행사로 갈 경우에는 경비가 더 적게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패키지 형태로 개발된 상품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제한돼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형태의 패키지는 북한 동포들의 삶을 이해하기에는 좀 부적절해서 저는 그런 패키지 상품을 선택하지 않고요. 저는 개인 여행 형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해외 동포 원호위원회를 통해서 갔고요. 네. 제가 입국 수속을 다 마치고 나왔을 때는 원호위원회에서 파견한 안내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금주님 이름 사인을 들고 있었나요? 아니, 뭐 사인을 들 필요도 없고요. 실은 제가 세관을 통과할 때부터 이미 그 안에 들어왔어요, 안내원이. 네. 왜냐면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입국 관련돼 갖고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지 일단은 입국하고 나서 세관 통과할 때는 안내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 사진을 보냈기 때문에 저에 관련된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을 보냈기 때문에 네. 제 얼굴을 알고 있어서 뭐 사인 이런 걸 들 필요가 없었죠. 네, 알겠습니다. 그분이 저를 먼저 알아봤어요. 북한에서 SNS를 이용하셔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셨는데요. 경험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예, 제가 북에서는 카톡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했고요. 그리고 네. 이메일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소셜미디어를 이용을 하려면 우선 인터넷이 연결돼야 되는데 네. 평양의 보통강 호텔에 가면 고려 링크라고 하는 이런 인터넷을 연결해 주는 곳이 있어요. 이제 이곳에 가서 심카드를 사서 이제 인터넷 연결이 됐어요. 제가 갖고 갔던 그 휴대전화에. 그래서 심카드는 200불을 줬고요. 그렇게 네. 200불을 주고 심카드를 사면 50GB를 무료로 주고 이제 그 이후에는 추가를 하는데 250GB당 50불씩 내서 저는 300불 정도를 샀어요. 그래서 한 550GB를 사용했습니다. 속도는 어떤가요? 속도는 아주 빨랐어요. 그러니까는 바로바로 접속이 되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미국하고 해외에 있는 카톡하고 텔레그램 라이브방에 계셨던 평화운동가들하고도 수시로 소통을 했거든요. 속도는 아주 빨랐습니다. 평양에서 개성으로 갈 때 고속도로를 이용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네. 개성 평양 간 고속도로가 불비하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얼마나 길의 상태가 안 좋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서는 그 도로를 달렸는데 생각보단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스팔트가 아니라 콘크리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탔을 때 뭐라고 해야 될까 승차감이 약간은 안 좋아. 약간 이렇게 덜커덩거린다고 하나? 그런데 많이 힘들지 않았어요. 콘크리트보다는 좀 불편하긴 하지만 뭐 이게 한 2시간 20분 정도의 그 여정이었는데 그동안 전혀 크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곳은 2차선이고 어떤 곳은 그러니까 왕복 4차선이었어요. 그래서 좀 통행이 많은 구간은 제가 볼 때는 왕복 4차선이고 통행이 적은 구간은 왕복 2차선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정표가 자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km 전방에는 뭐 어디다 뭐 황해도 뭐 어디 은유를 가려면은 뭐 몇 킬로 전방 이런 식의 그 이정표가 자주 보였고요. 그리고 터널 표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터널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터널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는 산을 뚫어서 이제 터널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터널 표지가 많았었고 그리고 속도 표지가 있었어요. 80km 어떤 경우에는 고속도로이긴 하지만 60 어떤 데는 뭐 100 어쨌든 속도 표지는 아주 자주 있지는 않았는데 이제 가끔 속도 표지가 있었고요. 예, 그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고속도로 휴게실이 있었어요. 휴게소. 예, 거기 갔을 때 그 휴게소 앞에서 뭐 커피도 팔고 차도 팔고 과일도 팔고 아이스크림도 팔고 이제 그런 그 매대가 있었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화장실이 깨끗했어요. 화장실에 휴지도 잘 구비가 되어 있었고 뭐 비누도 있었고 관리가 잘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휴게소의 주유소도 같이 있는 거죠? 휴게소의 주유소는 못 봤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딱 한 번 주유소를 봤는데 평양 시내에 있는 주유소를 봤거든요. 네. 근데 주유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제재로 어쨌든 기름을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네. 그런 까닭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휴게소에 갔을 때 주유소는 보지 못했습니다. 오가면서 지나가는 차들 좀 많이 보셨나요? 지나가는 차들을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고속도로 달리면 붐비는 구간에서는 어떨 때는 심하게 정차도 되고 그러는데 많이 보진 않고 어쨌든 우리랑 같이 달리는 차들이 좀 이렇게 앞뒤로 달리는 차들이 몇 개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구간에서는 거의 뭐 우리 앞뒤로 차가 안 보이고 그러니까는 고속도로가 이렇게 붐비진 않고요. 구간에 따라서는 아주 한산하고 구간에 따라서는 막 차가 몇 대 보이고 예, 네. 그 정도였어요. 고속도로 이용할 때 뭐 저희 나라나 미국이나 다 요금을 내잖아요. 북한은 어떻게 톨게이트가 있나요? 아니 톨게이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네. 기간 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주민들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이 다 국유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요금을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알기로는 버스나 지하철도 어디서 표가 나오지 돈을 내지는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 사회 시스템 자체가 우리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 자본주의 체제하고는 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어쨌든 톨게이트라든가 뭔가 요금을 내고 이러는 곳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이제 남북 관계가 더 좋아지고 그러면 북한에서 중국까지 자동차 여행을 이 가능하다고 하면 북한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때도 무료로 할지 저는 그게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또 저도 무척 궁금하고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제 이후에 평화협정 체결이 되고 네. 이제 남북 간의 경협이 활발해진다면 그때는 아마 톨게이트 만들어서 요금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북한에서 또 식당을 많이 이용하셨을 텐데요. 맛과 가격은 어땠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맛은 저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는 좀 뭐라고 할까, 그 약간 미식가예요. 제가 아까는 좀 입맛이 좀 이렇게 아주 평이한 사람은 아니고 네. 이렇게 음식 재료의 뭐 신선도 이런 것을 굉장히 따지는 사람인데 모든 음식의 재료가 아주 신선했고요. 그리고 유기농이었어요. 정말 그 맛을 보면 알거든요. 그리고 네. 아주 맛도 좋았으니까는 조리법이 좀 여기랑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양념이나 향신료가 많이 안 들어가고 음식 재료 그 본연의 맛을 살린 그런 조리법을 많이 썼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깔끔하고 담백한 그런 맛이었고 음식의 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가격은 아주 저렴했습니다. 특히 우리 외국인 관광객, 우리 그 현지인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그런 관광객 입장에서는 정말이지 뭐 이렇게 맛으로 막 여러 가지를 시켜서 한 번씩 맛을 봐도 될 정도로 전혀 부담이 없는 가격이었고요. 예를 들자면 저하고 안내원, 운전기사 이렇게 3명이 항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그러니까 주 요리를 한 서너 가지 시키고 이제 각자 나중에 뭐라고 해야 될까 냉면 뭐 이런 거 시키고 그리고 뭐 주류도 이제 골고루 먹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보통 20불에 30불이면 됐고요. 그리고 개성 만찬인 경우에 정말 현지에서 나는 특산품으로 이루어진 그런 음식들의 향연이었어요. 그래서 삼계탕, 소적새구이, 문어숙회, 해파리 냉채, 인삼무침, 청포묵 냉채, 개성 약식, 개성 약과 그리고 개성 김치, 송이버섯구이 그리고 대동강 맥주와 소주 등등을 그때 한 분이 더 있었거든요. 개성 인민위원회에 계시는 분하고 같이 해서 4명이 먹었는데 그때 전부 다 해서 한 22불 정도가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좀 비싼 경우도 있었어요. 한 2-3번은 50불이 넘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시켜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대동강 유람선에서 만찬을 했는데 그때는 공연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는 입장료 포함해서 한 3명이서 한 110불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도 아주 저렴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식당이나 또 상점 같은 데 가면 영수증을 발급을 해주잖아요. 예, 영수증에서 혹시 세금 항목이 있나요? 영수증에서 저는 세금을 못 봤어요. 그냥 물건값만 딱 있었지 세금이 없었고 그리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안 그래도 왜 세금이 없냐고. 네. 제가 슈퍼마켓을 한 서너 군데 갔었는데 거기는 우리 뭐 미국이나 한국처럼 이렇게 자동화되어서 그런 프린트된 영수증을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세금 항목이 없어 물어봤더니 북한에는 세금이 없다고 그게 안내원의 대답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럴 거라고 예상했는데 진짜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북한 주민들과 좀 대화를 좀 해보셨을 텐데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실은 북한 주민들하고 대화를 여러 번 했었어요. 대동강에서 배드민턴 치는 노인들, 낚시하는 노인들, 그리고 네. 을밀대에서 카드놀이 하는 중학생들하고도 얘기했었고, 또 그 빙수대가 있었거든요, 거리에. 그 봉사원하고도 얘기하고, 유경치과 의사, 그리고 옥류 아동병원 갔을 때 입원했던 그 아이들하고 부모님들, 그리고 평양교원대 학생들, 그리고 그 보통관 거리 고기상점 쇼핑할 때 거기 같이 쇼핑 온 모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제 대동강변에서 배드민턴 치는 그 노인분들하고 얘기를 좀 했어요. 한 네. 10여 분 정도. 근데 이제 이분들이 연세가 이제 60대였고, 이분들 여쭤보니까 이제 은퇴 후에 북한은 보통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에 은퇴를 하는데, 은퇴 이후에 이렇게 아침마다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은퇴한 이런 노인들하고 같이 배드민턴을 매일 아침 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낚시하는 노인들한테도 이제 여쭤보니까, 낚시하는 노인분들은 좀 연세가 더 많았어요. 한 70대? 이제 이분들은 뭐 소일거리를 낚시를 해서 어떤 물고기가 많이 잡히냐 그러니까 붕어가 많이 잡힌대요. 그러면 그 잡아서 댁에 가서 뭐 매운탕 끓여 먹냐 그렇게 여쭤보니까 자기네는 매운탕은 별로 안 좋아하고 이제 손주들 도시락 반찬 하려고 그 붕어를 말려갖고 튀겨서 그렇게 네. 먹는다. 그리고 주로 그 손주들 도시락 반찬으로 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평양 교원대에 가서 이제 저도 사실 교대를 나왔어요. 한국에서 교대를 나왔고 평양 교원대는 뭐 미국으로 말하면 Teachers College 정도 되고 네.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교육대거든요. 그리고 한국도 특히 이제 뭐 교대 이런데 굉장히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평양 교원대도 들어가려면 굉장히 힘들대요.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들이 들어간다고.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모든 수업 기기가 굉장히 최첨단화된 그런 기기였어요. 컴퓨터를 사용한.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런 수업 기기들이 아주 많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 교사를 양성하는 학교잖아요. 그래서 네네. 학생들하고의 그런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교사가 그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티칭을 할 때는 그래서 항상 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실습을 할 수 없으니까 가상 학생을 상정을 해서 이 가상 학생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가상의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그걸 보고서는 교사로서 이제 훈련을 받는다고. 근데 제가 직접 시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교원대 학생이 이제 시연하는 걸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북한이 미래 교육을 위해서 교원 양성 프로그램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김책공대에도 방문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김책공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오셨나요? 김책공대가 그날 마침 방학이어서 학생들 수업하는 건 못 보고요. 김책공대 전자도서관에 가서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김책공대의 전자도서관 시스템이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었어요. 저도 미국에서 공부했지만 최근 제가 한 5, 6년 사이에 봤던 여기 뭐 보스턴에 있는 다른 유수의 대학이나 아니면 그 이상의 전자정보화된 그런 도서관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요. 자료의 규모도 굉장히 방대하다고 저한테 보여줬는데 학생들이 쉽게 컴퓨터를 통해서 혹은 뭐 온라인으로 자료에 쉽게 접속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온라인으로 자료를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종이책을 볼 경우에는 네. 학생이 컴퓨터를 통해서 입력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자료를 그러면은 그 자료가 어떤 컨베어 벨트식으로 돼갖고 구멍에서 나오더라고요. 직접 사서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광경이 아직 기억에 납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의 출입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의 검색 자료, 하물며 그 종이로 된 자료를 요청하고 찾는 과정도 다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예, 금주님께서 방북하기 전에는 이제 언론과 이런 뭐 주위 사람들로부터 북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막상 북한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생활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차이가 났나요? 본인이 알고 있던 것과. 저도 사실 가기
가기 전에 이제 이것저것 자료를 보고 뭐 신은미 씨나 진청규 씨 그리고 로창현 씨가 이제 올린 비디오 자료나 글을 보고 갔거든요. 그런데 그냥 듣는 것하고 직접 가서 보는 것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런 자료를 봤지만 그래도 대북 제재로 주민들의 삶이 많이 어려울 거다라고 해서 저는 사실 화장지 뭐 이런 것까지 다 기본적인 생필품을 다 챙겨갔어요. 왜냐면 안 그래도 제재를 어려운데 내가 가서 또 쓰면은 그만큼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쓸 물건은 제가 해결하자 그래서 모든 걸 다 갖고 갔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실제로 슈퍼마켓에 가면 모든 뭐 생필품들이 다 구비되어 있었고 특히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먹거리는 굉장히 다양하고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풍성하고 다양한 먹거리에 저는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물론 제가 가본 곳은 평양이었고 그리고 평양 이외에는 개성하고 판문점밖에 못 가봤지만 어쨌든 적어도 제가 본 평양은 많이 궁핍하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제가 갔던 곳이 주로 도심이었고 번화한 곳이었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제가 전에 들었던 평양의 모습하고는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혹시 북한에서 장마당도 한번 가보셨나요? 예, 장마당 가봤어요. 여명거리 안에 있는 장마당, 통일시장이라는 장마당에 갔었는데요. 네. 제가 장마당을 사실 다 촬영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장마당 입구에서 장마당 간판을 딱 찍는 순간에 안내원이 제지를 하더라고요. 찍으면 안 된다고. 왜냐면 네. 첫 번째 이유는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 아주 싫어한대요. 네. 사진 촬영하는 거. 예, 아주 싫어하고 이제 두 번째는 그거는 안내원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찍어간 것이 외부에 유포가 되면서 굉장히 북의 사회와 북의 체제를 뭐라고 할까 안 좋게 표현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악용이 되었다 이런 사례가 있어서 좀 우려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부 촬영은 못했지만 들어갔을 때 굉장히 큰 공간이었어요. 아주 넓은 공간이었는데 한 몇 평이나 될까요? 한 수천 평 되는 그런 공간에 아주 많은 매대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요. 그리고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호객행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돼지고기 한 2kg 정도를 저한테 팔려고 하는 어떤 네. 아주머니가 이 돼지고기 뭐 갓 잡은 거고 싱싱하다 뭐 이거 2kg인데 한 3불 정도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돼지고기를 사봤자 요리돼 먹을 수 없으니까 이제 사지는 못했고요. 그런 것처럼 적극적으로 자신의 물건을 팔려고 이렇게 선전하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장마당에는 정말 걸레에서부터 뭐 전자기기까지 없는 게 없이 다 있었습니다. 뭐 옷도 있었고 신발에 뭐 손선풍기, 나사 뭐 정말 모든 게 다 있었어요. 네, 북한의 내수 시장은 활발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그래 보였습니다. 특히 자립경제로 자체 생산이 되는 그러한 품목 있잖아요. 농산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품질이 좋고 다양했어요. 예를 들자면 복숭아를 이제 사서 먹었는데요. 당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제가 남한에서 먹었던 복숭아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과일의 종류도 뭐 포도도 여러 가지 뭐 청포도부터 이제 씨가 없는 뭐 거봉에 이렇게까지 과일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했었고 굉장히 네. 당도가 높고 신선했어요. 북한에서 대중교통도 이용을 해보셨을 텐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소감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지하철을 이용했습니다. 지하철을 부흥역에서 대선문역까지 한 4-5 정거장을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흥역을 통해서 지하철을 탔는데요. 저는 그 깊이에 놀랐습니다. 한 150m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깊어요. 굉장히 깊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플랫폼에 들어갔을 때 또 놀란 게 완전히 예술품 같아요. 그 대리석으로 된 기둥하며 벽화하며 그 모든 내장재가 굉장히 질 좋은 그런 내장재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뭐 대리석도 그렇고. 근데 그 부흥역에 있는 모든 시설이 만들어진 지가 수십 년 됐다고 그래요. 네. 뭐 70년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지금
거의 한 4, 50년을 유지가 된 거잖아요. 근데 네네. 시설은 아주 새 것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오래된 것처럼 보였는데 굉장히 뭐라고 할까 예술적으로 잘 만들어진 역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하철을 탔을 때 지하철은 우리보다 조금 폭이 좁았습니다. 네네. 협계 그리고 뭐 오래된 지하철이기 때문에 우리 지하철 그 서울에서 타는 뭐 지하철 뭐 8호선, 9호선 뭐 이런 거하고는 또 다르죠. 그런데 옛날 지하철이기 때문에 약간 낡은 느낌은 있긴 한데 보스턴 지하철이 거의 뭐 90년, 뭐 100년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보스턴 지하철보다는 훨씬 좋았어요. 거기에 역명 같은 것은 한글로만 돼 있나요? 아니면 영문도 같이 병기를 하나요? 영문 병기는 못 봤고요. 다 한글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할 때 달러를 주고 표를 샀나요? 그 입구에서? 예, 저는 달러를 주고 표를 샀고요. 네. 그리고 보통 주민들은 배당이 나온대요. 무료 배당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한다고 하고 저는 얼마를 냈지? 2불인가 냈던 기억이 나요. 2불. 북한에서 이제 호텔을 이용하셨을 텐데요. 호텔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었나요? 호텔은 뭐 전혀 불편하지 않았고요. 네. 뭐 조식도 한식으로 나와서 아주 좋았어요. 보통 호텔 조식은 양식으로 나오잖아요. 네네. 빵이나 뭐 이런 컨티넨탈 스타일로 뭐 요거트도 나오고 뭐 베이컨, 뭐 햄 이런 거 나오는데 완전 한식으로 나와서 저는 무척 좋았고요. 그리고 뭐 모든 뭐 시설이라든가 뭐 편의 이런 면에서는 전혀 불편한 게 없었는데 제가 첫날 평양 시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현대화되고 네. 예, 아주 발전된 모습을 깜짝 놀랐는데 그날 저녁에 정전이 한 번 됐어요. 네네. 네, 정전이 한 번 됐었고 한 10분 만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리고 11시 넘어서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더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프런트에다 전화했더니 11시 반이 넘으면은 더운 물이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네네. 기름 전략 차원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은 크게 불편한 게 없었는데 가끔 정전이 되고 제재 때문에 이제 기름 부족으로 샤워를 일찍 해야 된다는 거 11시 반 전에 네, 그 정도. 갔다 오시면서 기념품을 좀 사오셨나요? 네, 저는 제가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요. 천연 약재를 좀 많이 사왔습니다. 제가 지금 며칠째 개성에서 사온 영지버섯, 자연산 영지버섯을 다려 먹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뭐 버섯 종류, 뭐 영지버섯, 뭐 기타 여러 가지 버섯 종류도 많이 사오고요. 그리고 개성 인삼을 많이 사왔어요. 그리고 뭐 엽서도 사오고, 그리고 화장품도 사오고, 그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제가 짐 하나를 거의 다 기념품으로 채울 정도로 많이 사왔어요. 아주 만족해요. 이번에 이제 방북을 하고 나서 혹시 한국에 계시거나 또는 해외 동포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저의 이번 방북이 남과 북 그리고 재외 동포와 북의 민간 교류의 물꼬를 트고 또 그 북을 바로 알고 남북 평화와 화합의 분위기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건이 되는 분들이 자주 북을 방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것이 하나의 어떤 기류가 되고 분위기가 돼서 이런 그 분위기가 우리 남과 북 그리고 해외 동포 사이의 민간 교류와 남북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이런 분위기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북이나 북녘 동포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나 시각에 관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방북 이후에 방북 강연회를 하면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본 곳은 평양에 아주 번화하고 그야말로 잘 나가는 곳이 아니냐. 그렇죠. 뭐 저기 함경도라든가 아니면 이런 변두리로 가면 굉장히 못 살고 뭐 굶주리고 그렇지 않겠느냐. 근데 저는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발전된 평양의 모습 이런 것들 말하다 보니까 마치 제가 말하는 것의 어떤 초점이 얼마나 북이 잘 사는가 못 사는가 그것을 가지고 제가 뭔가를 표현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좀 저의 표현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해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글쎄 북이 잘 살건 못 살건 간에 우리 동포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북이 잘 산다 못 산다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보다 중요한 것은 어렵죠. 물론 북이 우리보다 잘 사는 건 아니죠. 아직도 어렵고 대북 제재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쨌든 스스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좀 애정어린 시각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못 살건 잘 살건 간에 우리 동포다 좀 더 애정어린 그런 태도와 시각으로 우리 동포를 바라볼 수 있다면 평양의 번화한 곳이 아주 부유하고 잘 사는 모습으로 비치는 거, 그리고 저 변두리에 있는 함경도 어디쯤에 살고 있는 동포들은 굉장히 굶주리고 헐벗을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대비되는 사고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대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제 얘기는 북의 동포들이 잘 사는가 못 사는가는 우리의 어떤 포커스가 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잘 살건 못 살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바라보는 거, 그것이 북한 바로 알기의 출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다 우리 동포로서 애정 어린 그런 시선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 예, 저에게 제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JNCTV 현송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금주님께서 북에서 촬영하신 자료들을 더 시청하시겠습니다. 여기는 뭐 때문에 이렇게 줄을 섰어요? 아. 이거 가려면 주고 있어야지, 편하게. 아, 그래서 줄을 섰어요?
있습니다. 군사 분계선이 불과 몇 미터 앞에 있습니다. 저는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해외 동포의 대표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8천만 민족은 평화를 원합니다. 이제 70년 넘는 이 분단과 단목과 군사적 긴장을 끝내고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End the Korean War, Peace Treaty now. 북측 판문점에서 이금주가 전해드립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공정한 언론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JSTV는 전 제작진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지는 독립 언론이자 대한 매체입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응원의 표시로 지금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